사실 저희는 서비스직이에요. 이게 첫 번째랑 같은 이유로 일개 강사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왜 혼자 앉아 계시죠? 항상 원장님이 말씀을 이어갔는데 선생님도 이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원장님 안 계시니까 네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가보시죠 한번. 네. 많은 학부모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뭘까요? 또 강사하시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은 선생님 하면은 티칭 스킬이 훌륭한가 그런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나름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일단 수업할 때 일방통행으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게 있는지 못 따라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잘 보면서 같이 아우러 갈 수 있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일방적인 수업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질문을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편해? 질문을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아니, 질문을 잘 못해. 질문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은 선생님은 아이랑 그만큼의 라포가 쌓이지 않았거나 수업 진행하는데 질문을 받는 그런 여유가 없는 분이죠. 사실은 좀 경력이 좀 있어야지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경력이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수업만 하고 가기에 급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훌륭한 선생님의 기준은 정말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아이가 못하는 게 있거나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아이가 뭘 못해요 라는 말을 엄마한테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랑 같은 이유로 일개 강사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서비스직이에요. 학부모와 아이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본인의 아이가 못한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엄마한테 솔직히 오픈하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리스크예요. 아이에 대한 단점을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이제 아이가 학원을 그만둘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 감안하고도 아이가 뭘 힘들어합니다 라고 오픈한다면은 저는 좀 그런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아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을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아이가 뭘 힘들어하니까 이거 지휘에서 도와주세요, 뭐 단어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책임 전가를 한다면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학원 시스템 자체에서 상담실장이라는 분이 계시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과 아이의 트러블을 선생님과 아이 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상담실장이 그 사이 껴가지고 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문제의 화살이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을 상담실장한테 가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욕바지 같은 거죠. 그런 케이스는 선생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선생님은, 이것도 선생님이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를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선생님인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저희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아이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혼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아이가 학원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당당하게 아이를 혼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도 혼났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인다면 그런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깊이 아이와 라포가 쌓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보기에 선생님이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혼낸 사람이 제가 보기에 존경스럽고 멋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걸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혼낸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 혼낸 사람이 한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심이 생기고 오히려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혼낼 수 있고 아이가 그걸 듣고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볼 수 있다면 아이와 선생님은 굉장히 라포가 좋은 상태일 거고, 그리고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이 아이를 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걸 듣고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실 거예요. 왜냐면 일기 강사가 아이를 아예 혼내지 못하는 학원도 많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상업적인 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이를 학원을 잡아주기 위해서 혼내지 않고 구슬리고 어떻게든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즘 아이들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속된 말로 호구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 선생님이 쉽고 선생님이 혼내지 않고 잘해주기만 하면은 절대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도 아이한테 쉽게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양면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너무 재밌고 편안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아이가 존경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를 선생님이 아이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기준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라포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라포를 쌓기 좋은 수단이 뭘까요?
존중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의 사상이 어른이고 아이고 하면은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좀 놀아준다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제가 나이가 30 넘었지만 아이랑 정말 대화를 해요. 아이가 하는 말에 아, 진짜? 하고 진심으로 긍정하고 아이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한테 제가 말하는 방식이 장난을 많이 칠지언정 배려를 합니다. 아이가 뭔가 정말 살짝 기분 나빠하는 모습 보이면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랑 저랑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한테 질문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서 라포를 많이 쌓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텐데 저희는 학원이 이런 짐실이라는 공간 있잖아요. 같이 아이들과 뛰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몸으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긴밀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라포를 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라포를 쌓는 것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극대화가 되는 거네요. 그쵸, 맞아요.